건강을 상징하는 잣. 하지만 평소처럼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소에 드시던 방법 그대로 섭취하신다면 암이나 뇌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잣의 뛰어난 효능과 알아두어야 할 부작용을 비롯해 잣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 3가지와 섭취를 피해야 할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잣 섭취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부작용과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잣은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소화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처음 섭취하거나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사람은 소량부터 섭취를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고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게는 잣을 먹은 후 며칠 동안 금속성 맛이 입안에 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잣맛 이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잣 품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은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잣을 섭취한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음료나 음식의 맛이 이상해질 수 있으므로 당분간 잣 섭취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잣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거나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 권장 섭취량인 약 3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잣은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잘못 보관될 경우 산패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잣은 변질된 맛과 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잣은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래된 잣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잣은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견과류에 민감한 당뇨 환자는 섭취 후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잣에 포함된 칼륨 성분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칼륨 배출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하며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잣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잣과 함께 먹을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짠 김치와 같은 염분이 높은 음식입니다. 잣은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과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염분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요. 염분이 많은 음식은 나트륨 수치를 높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잣의 칼륨과 상호작용하여 전해질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짠 음식과 함께 잣을 섭취하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예방책으로는 염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짠맛을 줄이기 위해 백김치나 동치미와 같은 저염 김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흰쌀을 사용한 잣죽입니다. 잣은 풍부한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지만 흰쌀을 사용하는 잣죽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흰쌀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 속도가 빠르며 섭취 후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비록 잣의 건강한 지방이 소화를 다소 느리게 만들어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지만 흰쌀의 혈당 상승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혈당 급상승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잣에는 소량의 옥살레이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옥살레이트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잣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면 신장결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에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조합에 주의가 필요하며 예방책으로는 요거트와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 하루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 신장 결석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잣이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잣의 대표적인 효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잣에 포함된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잣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를 방지하며 잣의 필수 지방산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잣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도 포함되어 있어 뼈 단백질 형성 및 골강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장기 아동과 노인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잣에 포함된 아연은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생산을 돕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비타민C도 소량 들어있어 감염 예방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잣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데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잣에는 신경계 기능을 지원하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 기억력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도 뇌 건강에 필수적이며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 뇌 기능을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잣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당 지수가 낮아 당뇨 관리에도 유리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잣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며 유익균 성장을 촉진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처럼 잣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잣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적으로 더 풍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는 복합 탄수화물로 잣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칼륨 등 필수 영양소가 많아 잣과의 조합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잣의 건강한 지방은 고구마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잣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데요. 고등어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잣의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등어는 비타민 D와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하며 잣과 고등어의 단백질 조합은 근육 회복을 도와 운동 후 회복에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잣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고 잣의 지방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합니다. 또한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잣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항염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잣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린 조합들을 통해 잣의 건강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품질 좋은 잣을 고르는 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맛있는 잣을 고르려면 먼저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잣은 밝고 고른 베이지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잣의 특징이며 색이 너무 노랗거나 어두운 잣은 오래되었거나 산패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잣의 향을 맡았을 때 신선한 고소한 향이 나야 하며 기름 냄새나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된 신호일 수 있는데요. 모양도 신선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러운 잣을 선택해야 하며 껍질에 금이 가거나 표면이 거친 잣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크기가 균일하고 너무 작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신선한 잣은 눌렀을 때 단단하고 너무 부드럽거나 물렁한 잣은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바삭한 식감을 가진 잣이 신선한 잣입니다. 잣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보관을 권장하는데요. 산패가 빠른 식품이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을 3에서 6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데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1년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냉동된 잣은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보관 시에는 빛과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봉 후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며 실온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여름철과 같이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잣이 빠르게 산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잣을 고르고 올바르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잣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 이 팁들을 참고하셔서 잣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잣은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적절히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잣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장수 건강로드가 될 테니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